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선균 수사 인천경찰청장 공개 출석 요구 수사 상황 유출 없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서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을 했다. 첫 조사 때는 고인이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 조사 후에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지난 23일 다시 조사를 한 것이다. 세 번째 조사 때 장시간 조사가 이뤄진 데에 대해서 이선균 씨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공갈 사건 피해자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때문에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 또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를 하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했고,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마약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환 조사를 3번을 받았죠. 3번 다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인천경찰청장 이 기사를 보시면은 공개 출석 요구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3번 다 사실상 만천하에 이선균 씨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노출이 됐는데, 이거 너무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조사 때 이선균 씨 변호인 측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공개 소환을 해서 끝내 이렇게 이선균이라는 한 사람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사 유출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내사 단계에 있던 일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빨리 퍼집니까? 가세현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 검찰 항상 이런 식입니다. 내사라는 거는요, 단순히 제보가 들어온 정도도 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수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인 건데, 이 피의사실 공표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내사 단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신을 주고 온 국민이 다 알게끔 모욕을 주고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고 이선균 사건을 터뜨린 겁니까? 그 당시 김건희 여사,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 이런 것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불거졌었는데, 그런 거를 덮으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조사를 할 때 변호인이 참여를 하고 진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지금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인천경찰청장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지켰다고 해서 우리 수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확정이 되기도 전인데 마치 죄인처럼 온 국민에게 한 사람을 망신을 주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우리는 적법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수사를 계속할 겁니까? 일제시대 순사예요? 심지어 2차례 마약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래놓고서는 경찰은 책임이 없다, 사망했으니까 공소권 없음, 종결.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사람 목숨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침소봉대해서 결국엔 죽음까지 몰고 가게 하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 문제 많아요. 예, 이선균 씨의 명복을 빌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검찰, 경찰 이런 식의 수사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디 달라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세균, 이재명의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벼랑 끝 손 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 분열을 수습을 해달라. 1시간 40여 분간 배석자 없이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찬을 함께 했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벼랑 끝에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 현의 살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을 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결단이라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대위나 이선 후퇴,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죠.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권지승 대변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세균 전 총리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에 비명계나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은 이재명 체제의 종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이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통합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당대표 교체,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작은 힘이라도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나 친낙계 표가 분산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이렇게 흘러온 흐름을 보면 이재명호가 꾸려져 오면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로 인한 내홍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갈라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면 차라리 당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두 계파가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는 힘듭니다. 뭐 다 내보내면 되지 뭐 굳이 손을 내밀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라는 자리가 더 고독하고 힘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경호 비대위원 노인네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발언 직후 사과를 했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내정이 된 건데 민경호 수학연구소장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 폄하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지난 10월 달에 얼마 되지도 않았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우리 시대의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 이 토크 콘서트에서 토론자로 참석을 했네요. 이분이 지금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죄송하다고 바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좀 양보를 해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지금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오래 산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들의 발언을 인용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혼쭐이 났죠. 그 당시에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들이 미래 세대들이 더 수명이 길게 남았는데 어째서 노인들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투표를 똑같이 1인 1표를 가져가느냐. 우리 아들이 한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표현에 어폐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나섰고 그것은 분명히 이제 어르신들이 기분이 나쁠 법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정말 대한노인회장에게 뺨을 맞다시피 실제로 맞진 않았지만 거의 뭐 그와 유사한 그 정도로 혼쭐이 났었죠. 자, 그 당시에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서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장 사과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감히 어르신들의 수명을 입에 담은 점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올린 점 당장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에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이라고 하죠. 국회 본회의를 결국에 통과를 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제2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된 지 10분 만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 선거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10분 고민도 없었다. 일말의 고민도 없었다라는 건데 대체 이 법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건지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이죠. 이거 진상을 규명을 하겠다. 찬석 180표로 가결됐고 50억 특검 화천대유 50억 관련해서 뇌물 의혹 사건 이것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되니까 181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만 찬성표 던졌어요? 야당들도 다 던졌잖아요. 다른 야당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표결도 안 하고 퇴장해버렸죠. 아니 핵심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주식들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받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왜 총선용 악법이에요? 총선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국민들의 요구이자 권리를 국회에서 대신 행사한 것뿐이에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겁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그 예외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식구는 이렇게 대놓고 감싸고 도는 겁니까? 아니 정당하면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미 나왔고 국회에서 특검 관련돼서 가결까지 됐는데도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심지어 서면 조사까지 안 들어간 거 이게 정말 대한민국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 거 맞습니까? 제대로 맞게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 마재강 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감기가 독합니다. 저도 감기가 걸려서 아주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재강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